예.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00하고도 10일이에요. 지났어요. 신납니다. 네, 금방 500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292페이지 법률과 이야기.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 애통함이 수놓인 세상의 기쁨을 몰아내는구나. 이제 그것으로 세속의 희열은 끝이 나고 슬픔이 마침내 즐거움의 자리를 차지했다네. 그대여 내 충고를 들으시오. 그대의 즐거운 날들 중에 명심할 것은 등 뒤에 미지의 악이 웅크리고 있음을. 미지의 악이 웅크리고 있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서 애통함. 갑자기 슬픔이 밀려와서 애통함이 뭐야? 200 이하의 에고잖아요. 그렇죠? 에고가 있는 그래서 수놓인 세상의 기쁨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기쁨을 몰아내면서 슬픔이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어릴 때부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습이 돼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내가 원하는 게 그냥 만족해 대충 이게 아니라 진짜 솔직한 나를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 의식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태어난 목적이 모두가 다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가 태어난 것은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의식 성장. 그러니까 내가 평화로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나는 돈을 이 정도만 벌면 돼 그게 아니라 돈이 그럼 없음에도 평화롭고 어떤 것들에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고 그냥 의식 자체로 기쁨으로 있느냐 이거죠. 태어났을 때는 순수해요. 기쁜 상태로 있어요. 태어났을 때는 기쁘고 순수한 상태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빌 눈에 초점 맞추는 모빌 막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색깔도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날 텐데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신기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이고 초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꾸 뭔가 아른아른거리고 있죠. 뭔가 나도 몰라. 그쵸?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자꾸 이제 이름을 부르고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뱃속에서 본인을 부르는데 본인인 줄 알고 있는지 신념을 세워주죠.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그냥 있다가 진짜 그 3살 이전의 쇼크 사건 때문에 그거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대충 그냥 훌랄라 해서 다녀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하면 우리는 순수한 상태에서 원하면 원하는 게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탁 나타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무한대에.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 들어온 거잖아요. 어릴 때 3살 이전에부터 해서. 그래서 그 기쁨을 몰아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몰아내고 거기에 뭐요? 슬픔과 수치스러움과 어떤 사건 때문에 죄책감과 무기력과 슬픔,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몰려 들어온 거잖아요. 집착, 욕망,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즐거운 날들 중에서 즐거운 날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명심할 것은 등 뒤에 마지막에 악이 웅크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이 악이라는 거를 표현하신 걸 제가 볼 때는 호키스 박사님도 그 인형을 끝까지 이렇게 갖고 계셨거든요. 에고라는 나라고 믿고 있는 내 에고 얘가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진짜 사라지면 완전히 그냥 장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는 거죠. 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의식의 장의 본연의 고향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의식이 높은 상태 600 이상이 됐을 때 호킨스 박사님 같은 분은 이런
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이런 분은 999에 있으시다가 돌아가시면서 1000으로 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완전히 사라진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이 악이라는 에고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계속 찾아야 된다. 그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내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이게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쉽다,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쓴 책이잖아요. 글이잖아요. 그래서 기억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기 위해서는 기억은 뭐예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 거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억한 거대로 세상을 봐요. 모든 것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기억한 거에서 프로그래밍이 돼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제일 그 신기하게 어쨌든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강의하라고 그래서 다른 쪽에 강의를 하러 갈 때 정말 몇 달 전부터 저는 계속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진짜 각성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도 신념대로 했거든요, 제가. 기억대로 한 거예요. 나는 각성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제가 원래 강의를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코앞에서 코앞에서 막 준비를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2달 전에 준비를 했거든요. 큰 세미나라서. 그래서 막 조급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건 또 남의 다른 쪽의 그룹에 뭔가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이렇게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2달 전부터 열심히 아무도 없는 일요일에 그때는 아무도 안 나왔을 때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막 강의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시원하게. 이상하다 난 미리 준비됐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막 그러다가도 결국 나중에 멘붕, 황당 막 그랬잖아요. 한 6, 700명 정도 와 있는 세미나장에 1시간 반 강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40분, 30분 지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천천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뭔가 잘못 벌써 이 시동이 잘못 걸려가지고 등 뒤에 식은 땀이 쫙쫙 흘리고 머리 땀이 나고 그냥 머리가 열이 나면 머리가 다 가라앉고 막 아이고 그때 진땀 났었죠. 아, 근데 내가 왜 2달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걸 경험하기 싫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기억한 거 안에서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기억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아직이요. 아, 나는 생각하니까 들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안에서 살고 있다. 생각은 뭐예요? 과거의 기억이다. 과거의 기억인 거예요. 생각 안에서. 그래서 생각 안에서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에 잘하려고 하면은 뭔가 황당해야 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했던 게 잘해야지라는 그것 때문에 그 경험을 또 한 거예요. 잘하려고 컨닝했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뺨 맞은 황당하고 완전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거가 해결이 알고 각성하고 벗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속 생각 속에서 기억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기억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속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마음은 고통밖에 없어요. 생각은 고통밖에 없어요. 생각은 다 고통이에요. 이 생각 안에서 고통 안에서 있는데 이거를 각성해서 벗어나야지만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기 위해서는 제가 요새 의식,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또 마음으로 쑥 빠져 들어가요. 습관이 되어서. 제가 55인데 그게 습관이 55년 되어 있겠죠. 55년만 되어 있겠어요. 전에도 언젠가는 그게 마음에서 못 벗어나서 또 태어나서 마음에서 기억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그러고 정말 수도 없이 오랫동안 그랬을 것 같아요. 5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5천, 5만 년인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진짜 요번에 뭔가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신 분을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벗어나신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각성을 자꾸 하려고 해요. 아, 이러고 있구나. 또 살짝 또 두려움이 또 이렇게 있네. 아, 또 각성해야지라고 해요. 예. 그래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계속 들어와요. 저도 습관이 돼 있어서. 생각 안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순간순간 있는데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는 뭐야?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기억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기억은 나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가짜 나다. 에고는 즐겨한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망가지는 것을. 그렇죠? 예. 그래서 단호히 끊기 위해서는 기억을 정화해 공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뭐야? 깨달음이에요. 기억을 정화해서 공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없지만 에너지가 막 완전히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에 꽉 차 있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깨달음으로 가는 거, 그게 결국은 600 이상으로 넘어가는 의식 성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하면 막연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굳이 저는 돈 벌려고 어떻게 하다가 힘들어서 이걸 만났는데 뭐 굳이 돈만 벌면 되지 깨달음이 뭐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서 벗어나는 거. 벗어나서 진짜 기억에서 벗어나고 싶다. 선업도 받으려고 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아, 이제 뭐 이게 하는 건 안 받, 이제 받고 자시고 하고도 싶지 않고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기쁨이고 그냥 빛으로 있는 거, 고요한 그냥 고요한 소리로 그냥 자체로 있는 거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과의 관계를 단호히 끊어야 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업을 참 많이 짓고 이렇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 수업 만났을 때, 그냥 살만한데 뭘 그 600 이상 넘으면 태어날 수도 있고, 안 태어나, 뭐 태어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그때는 했는데, 자세히 하나하나 미세하게 삶을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아이고, 안 태어나고 싶구나. 여기 안 태어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저도 안 태어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기억을 찾지를 않고 질문도 안 하고 발표도 안 해.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 내가 각성이 돼서 해결은 안 하고 안 태어나고 싶대. 그죠? 안 태어나고 싶으면 기억을 여기서 뭐야? 기억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한순간 빵 끊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벌써 끊었겠죠. 발표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그러면은 또 태어나야지. 생각만 한다고. 절레. 절레 하면 뭐하노? 질문도 안 하는데. 기억을 갖다가 다시 재맥락할 마음도 없으면서 뭘 다음에 안 태어나. 할 건 해야지. 숙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야단 맞기 싫고 뭐 있잖아요. 칭찬받고 싶고 막 이러면서 왜 잘하고 싶은데 숙제는 안 하고 있어. 아이고 안 맞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수행하는 거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행을 오늘도 오후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또 했는데 조용하게 각성하고 나를 보고 의식으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곳에 또 갈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시간이 보니까 네, 오후에 돼요. 오후에 또 갈 거예요. 오후에 가서 또 경험을 할 거예요. 그 한 번에 제가 의식으로 스탑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두려움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그걸 한 번 경험을 했더니 자신감이 뿜뿜 막 생겨요. 마구잡이로 그냥 무의식에 막 다니는 게 아니라 각성한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를 각성하면서 저를 보면서 다녔었거든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또 오늘 경험할 거예요. 오후에 시간이 또 나요. 할 거거든요.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알려드릴게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리면 자꾸 더 아마 저도 경험했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으실 것 같고 같은 경험을 하면 이렇게 알아차리는데도 더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을 먼저 해볼게요. 또 나갈 거예요. 오늘 또 나갈 건데 한 개도 두려움 같은 이런 게 없게 그냥 해요. 근데 저도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도 새로운 것에 근원의 에고는 그렇다 그랬잖아요. 동물들은 새로운 거, 그러니까 200 이하에 있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원천적으로 이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그냥 이렇게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지나가도록 하는 거죠. 없는데 죽지도 않은데 죽을까 봐 하고 하는데 그냥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그런 경험들을 지금 그냥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100%뭐 이게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게 몰입이 된 상태로 돼야 되겠죠, 제가. 그냥 깊은 상태에서 몰입이 돼서 막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연습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된다. 과거의 기억을 찾아서 단호히 끊기 위해서는 찾아서 질문도 하고 과거의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안 찾으면 계속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대려고 하면 얼마나 그거 있잖아요. 보기 좋은가요? 별로 안 보기 싫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아기 같으면 귀엽지. 아기는 귀엽잖아요. 근데 아기인 줄 알고 아직은 우리가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의식은 어린아이가 차고 있는데 몸은 성인의 이 인형이 바뀌었어. 큰 인형으로. 근데 아기 짓을 해. 안 맞다니까요. 우리가 안 맞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랬구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왜 의지를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날 버렸다라는 것, 엄마가 동생 낳으러 가면서 사라지고 나서 엄마가 날 버렸네. 근데 보니까 버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렸네라는 게 있으면서 버려질까봐 또 버려질까봐 또 버려질까봐 이러고 다니죠. 또 그러다 보니까 동생 옆에 있는 엄마를 봤어. 동생이 엄마를 뺏어갔네? 왜? 나를 지켜줘야 될 사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동생을 보고 있네? 또 빼앗길까봐 빼앗지도 않았는데 빼앗길까봐 또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서적인 거를 근원적으로 보면 버림받을까봐에 대한 두려움, 내가 사라질까봐. 근원은 내가 사라질까봐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때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날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게 습이 돼서 남편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부인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그 근원에 기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스스로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제가 계속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다 응원을 하죠. 옛날에는 걱정하는 게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엄마가 그랬거든요. 야야 수입차 사지 마라.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찔러 죽었다 하더라. 민지 어디 밖에 내보내지 마라. 응? 딸 여자애들 뭐 어쩌고 저쩌고 위험하더라 하더라. 뉴스 맨날 보고 뉴스만 보고 뉴스는 뭐예요? 두려움을 자극을 하는 거야. 두려움을 자극을 해서 세상에 있잖아. 두려움을 자극해서 모든 사람들 두려움에 있을 때는요.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딱 제압하면은 다 제압이 돼요. 온 국민들을 있잖아요. 뉴스 보지 마세요. 온 국민들을 두려움에 있자 덜덜덜덜 떨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착 이렇게 있잖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래서 매 그 뉴스 보면서 걱정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 엄마를 제가 평생이 아니라 3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52년을 봤어요. 52년을 봐가지고 습관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가. 이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예? 엄마를 보고 그냥 따라 하듯이 걱정하는 게 100으로 내가 100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내 의식을 봐야 하는데, 내 의식. 그죠? 내가 걱정하고 있는, 아이고, 저렇게 돼서 죽으면 어떡하나, 뭐 하나, 걱정, 근심하고 있는 내 의식을 봐야 되는데, 내 의식이 아니라 내 의식대로 세상을 보고, 내 의식대로 뉴스를 봐. 전 TV 안 봐요. 볼 시간도 없고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요새 농구 선수라고 그러나? 누가 또 뭐, 이렇게 뭐, 잘 나온다 하더라고요. 요새 뭐 누가 뜬다 하든 그러던가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뉴스라 이런 거 내 의식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저는 유머 프로그램을 옛날에 더 좋아했고요.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내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걱정 근심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걱정하고 있는 내가 나를 봐야지. 밖에 거를 밖에 있는 게 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데 아직 나를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가 걱정하는 거를 계속 보다가 저도 걱정하는 게 습이 돼서 걱정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봤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까르마가 업이 그런가 봐요. 제일 걱정이 많이 됐던 것들 때문에 자꾸 있죠. 세뇌를 시키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랬던 거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서 걱정하기보다도 순간 살짝 걱정이 됐다가 각성을 하는 거야. 아, 걱정하는 건 내가 100으로 이 사람들을, 아이들을, 주변 사람들을 100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용기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봐서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걱정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제가. 그냥 걱정하는 게 잘하는 줄 알죠. 그랬다가 용기를 주고 그냥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부터 조금 용기를 결심을 좀 뭔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루 뭔가 어제부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계속 결심한 대로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믿고 있어요. 믿는 게 최고다라는 거죠. 그냥 믿고 있으니까 되더라라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믿고 있으니까 되는 거고 방향성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라는 거. 다음은 호호포노포노 수련생의 일기입니다. 나는 1971년 아이오와 주에서 내 생애 두 번째의 사랑을 만났다. 우리 딸 M이 태어난 것이다. 아내가 M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둘에 대한 내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새록새록 솟아났다. 그렇게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둘로 불어났다. 그해 여름 유타에서 유타 많이 들어본 데인데 유타 그해 여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 본사가 유타에 있는데 그쵸? 그때 그해 여름 유타에서 대학원을 마쳤을 때 내 아내와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와이로 돌아가느냐 아이오와에서 공부를 더 하느냐 우리는 호크아이주 남기로 결정했지만 바로 두 가지 난관에 봉착했다. 첫째는 M이 병원에서 집으로 온 후로 울음을 그치지 않은 것이었고 둘째는 100년 만에 최악인 혹한의 겨울이 아이오와를 덮쳤던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아파트 문을 안에서 걷어차고 가장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손으로 두들겨 부수어야 하는 날들이 몇 주에 계속되었다. 야, 어마어마한 겨울이 진짜 있나 봐요. 그죠? 생후 1년 무렵 M의 담요 위에 핏자국이 묻어났다. 알고 보니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심한 피부 트러블 때문이었다. 나는 M이 자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제 몸을 긁은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아이가 피부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스테로이드계 약품은 아이에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거 얼마나 심하면 연고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3살이 되었을 때 M의 팔꿈치와 무릎에 터진 부분에서 피가 계속 새어나와 손가락과 발가락의 관절 부위까지 흘러내렸고 팔 안쪽과 목 주변에 딱지가 두껍게 앉았다. 아이가 벌써 피부 트러블이 있었다는 거는 어린아이가 그쵸? 벌써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뱃속에 있을 때 상처가 있었던 태어나자마자 상처가 있었어요. 아니면 뱃속이 아닌 그 전에부터 예약이 되어 있다든지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선천적으로 미리 그 예약이 되어 있다든지 후천적으로는 내가 내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났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이가 아프거나 뭐가 좀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구부터 치유가 돼야 돼요?
누구부터? 엄마. 엄마부터 치유가 돼요.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가 사랑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계속 뭐예요? 아이의 상처를 더 자극하고 아니면 걱정해서 더 크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게 의식이 떨어져 있을 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제가 의식이 100일 때는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어떡하나, 잘해야 되는데는 뭐야?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더 크잖아요.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단호하게 뭔가 결심을 해주고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엄마가 의식이 더 높죠. 근데 저는 의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되면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싸움을 하면 어떡하나, 뭐 하나, 그거 다 뭐예요? 내 걱정,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 갔다 와서 막 울고 뭐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죠?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면 있어요. 엄마가 자세히 보면 어떨 때 뭐가 있었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 업이라서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수업하면서 여쭤봤어요. 왜냐면 이제 오빠가 조금 정신적인 어떤 그게 조금 상처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또 나중에 이거 혹시나 또 보면 싫어할까 봐 본인이 보면. 그래서 어쨌든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 오빠는 태어나서 그렇게 파란 똥을 초록색 똥을 싸고, 그러니까 놀라면 초록색 똥 싼다 그러잖아요. 누렇게 황금색 변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초록색 똥을 싸고 놀래서 울고 내가 잠을 못 잤다고 밤새 울어서. 제가 없을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면서 제가 잘 자고 너무 잘 싸고 잘 자니까 너무 편안해서 편안하다 하면서 딱 보면서 나자마자 벌써 이렇게 달랐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하는 행위가. 근데 그게 업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쨌든 다 그렇게 모든 내 아이들이 내 안에 품으로 왔을 때는 또 뭐야? 내가 다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오게 되거든요. 감당이 안 되면 안 와요. 못 와요. 감당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업이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도 제가 태어나면서 근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걱정 근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빠에 대한 거는 저보다 늘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 근심이 됐어요. 근데 저도 뭐예요? 어릴 때 오빠가 쇼크가 와가지고 쇼크로 인한 그 어떤 정신적인 그게 있어요. 약을 먹고 하는 게 있는데 저도 뭐예요? 큰아이가 돌 때 저기 해운대 신시가지에 아파트 분양받으러 그때 막 이제 돌 때였거든요. 발작 증상이 있었어요. 열이 나가지고 쇼크가. 그때 놀랬어요. 오빠랑 똑같은가 싶어서. 그 기억. 근데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 애를 오빠 보고 놀랬던 거를 또 아들을 보고 또 놀랬던 거죠. 잠도 잘 자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오해를 하면서 그 31년 동안 키워낸 거죠. 30년 동안. 오해를 한 오빠를 걱정하듯이 큰아들을 걱정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거 몰랐으면 계속 지금도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알고 나서부터 아니야. 얘는 처음부터 잘 먹고 잘 자고 정말 순하게 잘했던 애였거든요. 정말 예뻤던 애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애였는데 돌 때부터 제가 그렇게 걱정했던 거를 걱정하는 아이로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몇 달 전부터 알고 시작을 했더니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 의식이 좋아지고 엄마들, 그렇죠? 엄마들 의식이 좋아지면 엄마가 사랑으로 보이면 아이도 용기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거를 또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아이가 피를 막 흘리고 뭔가 있잖아요. 울고 막 이러는데 엄마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 근데 20살 이후가 되면 엄마라고 그래서 20살 넘었는데도 엄마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20살 이후가 되면 스스로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엄마의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의지를 기대지 말고 스스로 내 의지를 쓸 수 있는 사람. 모르는 건 물어보고 교류하고 서로 나누는 거랑 기대서 해줬으면 하는 거랑은 의식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오늘도 할 수 있고 사랑으로 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결심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결심해서요.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요. 즐겁게 많은 분들 만나고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의식수치 반드시 외워주세요. 의식수치 외우세요. 네. 음성을 해제시켜 주세요.